자, 이지우 문과 우리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차함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치고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x 플러스 2a제곱이고요. 자, x는 0부터 2까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값 m과 최소값 m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래요. 단 a값의 범위도 나와 있는데 a값의 범위가 0부터 3을 충족시키는 상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a까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릴 거고, 근데 이제 요런 거 우리 이제 예제에서 풀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은 fx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제곱식꼴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완전제곱식꼴을 만들면은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x 2로 나눠서 제곱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꼭지점표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들어가고 여기도 1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2번은 자, 다음 글 중에서 D부터 H 칸은 아래 선택사항 0부터 9번에서 선택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아래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최대값 m, 최소값 m을 축의 위치에 따라서 구하면 이라는 말에서 요 축의 위치에 대해서 구하면 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서 0 a를 0과 어떠한 범위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지도 좀 막막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위에 저 오른쪽은 우리 밑에 계산해야 되니까 요 잠깐 오른쪽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a라는 범위를 어떻게 나눠서 최대 최소값을 고민을 해볼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x에 대한 범위를 고민을 해보시면은 x에 대한 범위가 여기에요. 그죠? 0부터 2까지예요. 근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뭐냐면은 지금 축의 범위, 그러니까 축은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 그럼 이 축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요 a 플러스 1은 요게 1부터 4까지 요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건데 요 축이 지금 요 사이만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 축은 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밖에 안 나와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보다 오른쪽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범위를 왜 0부터 몇 가지라고 잡아놨지? 라고 고민했을 때 이 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길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 요 경우는 a 플러스 1이 0부터 1 사이인데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니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부터 따져보겠냐는 거냐면 이 상황부터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부터.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a 플러스 1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은 부분,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부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건 어디를 보겠냐는 거면은 이제는 우리가 x값 자체는 0부터 2까지만 보긴 하지만 지금 1부터 2 사이에 이걸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1과 2 사이에 요 그래프의 축,
꼭지점이 들어와 있다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서는 이 녀석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축이 지금 범위 밖으로 벗어났죠. 그러면은 이럴 때 또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 D의 값은 1이에요. D의 값은 1이면은, 자, 저 위의 상황을 여기다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0이고 1이고 2고 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랬을 때 축의 범위는 1부터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봐봐요. 제가 조금 더 그릴게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범위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긴데, 축은 이제 요 1과 2 사이에 있어요. 1과 2 사이에 있는데, 1에 가까울까, 2에 가까울까?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볼 거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는 지금 a 플러스 1이죠. 그다음 최대값은 여기서 생길 거라는 거지. 여기서. 그죠? 등호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m 같은 경우는 x가 0인 경우 어디다 집어넣어? fx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2a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m은 언제냐면은 x가 a 플러스 1일 때죠. 이때는 언제냐면은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일 때요. 자, 그거 번호 어딘지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2a제곱은 6번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위에 거 잘 이해했으면은 그대로 이제 쭉 따라가면 되는데 똑같이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는 상황에서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요 범위에 따라서 축은 어디에 위치했을 거냐면 양변에 1씩 더하니까 요게 지금 요렇게 있을 거고 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2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전히 여기에서 m의 값은 x가 0일 때인 2a 제곱임을 알 수 있고 작은 거는 x가 2일 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x가 2일 때 대입을 해보면은 뭐 여기 있는 요 식에 집어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식이 좀 더 간단하면 저 식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나오는 번호는 위에 거는 여전히 6번이고요. 여기는 여전히 6번이고 여기는 8번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들어가는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m이 여기 있는 요 m이 요거랑 요게 지금 a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고 각각에 대해서 범위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m이 최대가 되는 값과 최소가 되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m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면은 m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m은 두 가지로 쪼개질 건데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에요. 하나는 2a제곱 마이너스 4a예요. 그랬을 때 요 위아래의 범위를 체크를 해보면은 얘는 0부터 a가 1 사이고 얘는 1부터 a가 3까지 범위인 거죠. 그럼 요 그래프를 아래다 그려봅시다. 아래다 그려보면은 이제는 a가 뭐야 이거 이래. a가 그거예요. a가 정의역. a가 정의역이고 뭐 여기는 뭐 m 값이라도 되고 그냥 y 값이라도 되는데 0 이렇게 있고 1 이렇게 있고 2 이렇게 있고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0과 1 사이에서 요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은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얘가 1에서
여기 있는 요 값을 가지면서 0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이 지나죠. 여기서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 녀석이 이제 오른쪽에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쪽에서 자, 얘 고쳐보시면은 2의 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요거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래서 얘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3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조금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이어보면은 이게 말은 안 되지만 6이라고 할게요. 6이라고 하면은 3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6이 나와요. 6이 이렇게 나와서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져서 이제 m의 최대값은 어디냐라고 묻고 있을 때 a가 몇일 때, a가 1일 때 최대값이구나. a가 몇일 때, a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때 m의 값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 갖나요? a가 1일 때 뭐를 가져요?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해서 요렇게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마무리되는데 여기 있는 요 중간 2번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같이 차트식 수학 그 2차 함수 파트에서 최대 최소 문제 구할 때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복습하면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주사위 던지는 거랑 2차 함수의 개수 가지고서는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 이 A, B, C를 이용하여서 2차 함수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b는 4이고 2차 함수 fx가 0이 되는 다른 두 개의 실수를 가질 확률. 자, 두 개의 실수를 갖는다. 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b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fx는 뭐가 되냐면은 fx는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을 해보면은 4분의 d를 쓸 수 있으니까 4분의 d는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4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은 ac를 넘겨서 이렇게 쓰면은 ac는 4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3번 던졌을 때 A, B, C 첫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건데 그랬을 때 그 A와 C를 곱한 게 4보다 작고 B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A와 C는 지금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순서 바뀌는 것까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1이랑 그 다음에 1,2랑 그 다음에 2,1이랑 글씨를 너무 못 썼죠? 그 다음에 1,3이랑 3,1 이렇게 알 수가 있다. 해서 총 5개 나올 거고 우리가 총 주사위 3개를 던졌을 때 그 중에서 5개가 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나올 확률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F12 453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그 아래에 있는 빈칸 잘 따라가면은 얘도 어렵진 않아요. F12 453보다 클 때에 요 A, B, C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요 F10이 뭐인지를 먼저 봐보면은 자, F10은 여기다 10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F의 10은 자, 집어넣으면은 100A 플러스 그 다음에 10B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00A 플러스 10A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A랑 B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F10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F10은 400 그
다음에 플러스 50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 453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453을 만족하니까 C는 이제 뭐이기만 하면 이제 커질까? C는 아니죠. 실수할 뻔했네. 여기가 지금 450이죠. 그럼 C가 이제 뭐보다 크면 돼요? C는 3보다 크면 되죠. 3보다 크면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게 4랑 5랑 6, 총 3개 있다.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자, 마찬가지로 F에 10을 집어넣을 10은 지금 A가 4고 B가 적으니까 일단은 460을 만족을 해요. 플러스 C가 453보다 크면 돼. 근데 이미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너무나도 453보다 큰 값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C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지. 1부터 6까지 이걸 다 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6가지가 될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F의 10이 이미 5를 집어넣으면은 500 플러스 10B 플러스 C가 이렇게 되니까 B랑 C는 뭐가 들어와서 상관없잖아. 뭐가 들어와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B가 올 수 있는 거 6가지, C가 올 수 있는 거 6가지 하면 36가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6이면은 600 플러스 몇이니까 B, C는 뭐가 들어가 상관없지? 얘가 36가지, 또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는, 총 확률은 216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36 더하기 36이다. 그럼 얘는 216분의, 얘는 72고요. 그러면은 81이 돼요. 81이 되고, 이거 9로 약분하면은 9 이렇게 되고, 9 아니다. sorry. 얘는 3으로 약분할게요. 3으로 약분하면은 얘가 27이 되고 얘는 72가 돼요. 9로 약분하면은 98, 그다음에 9, 3, 27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8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뭐 별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거의 초반에 나오는 곱셈 공식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유리화 잘 예쁘게 하고 잘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조금의 센스가 좀 필요해요. 볼게요. 자, 이거 유리화하는 거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유리화 계산하시면은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되죠. 그쵸? 들어갈 숫자들이 2, 3 이렇게 되죠. 자, 더하면 4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제곱이 빼기에 앞뒤 곱해 2배니까 2xy분의 1. 잠깐만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요거는 xy분의 x 더하기 y예요. 근데 xy는 1이고 얘는 4니까 얘가 4가 돼요. 그래서 16 빼기 2니까 14가 됩니다. 요 값은 14가 돼. 근데 이제는 뭐 딱히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식에 대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저 식에 대해서 잘 안 보이네. 여기다 지금 집어넣을 건데 y값이랑 x값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무작정 집어넣으면 저 값들이 루트 값이기 때문에 계산은 할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해져요. 그럼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이 없을까? 물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쵸? 근데 그냥 집어넣는 것보다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x랑 y를 더한 값이 4예요. 그 다음에 x랑 y를 곱한 값이 1이에요. 그러면은 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자,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인 0. 이게 뭐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녀석들은 누구예요? 이 녀석들은 근이기 때문에 뭐 해도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을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식이 나올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식은 x 집어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y 집어넣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값은 0이 된다는 걸 알아서 이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문제 마지막에서 요 부분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왼쪽 좌변에 있는 저 식을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y분의 자 my 더하기 nx야. 근데 xy 값이 1이잖아. 여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 분모 신경 쓰지 말고 m의 y는 2-루트3이고 그 다음에 x는 n의 2 플러스 루트 3이지. 그 값이 뭐 해야 된대? 4 플러스 4루트 3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좌변이랑 우변이랑 서로 같음을 보이려면은 실수 부분이랑 그 다음에 다시 유리수 부분이랑 무리수 부분이 서로 같음을 보여야겠지. 그래서 좌변 또한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나눠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루트 3이 이렇게 4 플러스 4루트 3이 될 거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요거랑 여기는 얘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거니까 서로 연립해 주시면은 m 플러스 n은 2고요. 2 곱하기 m 플러스 n이 4니까 둘이 더한 건 2고요.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4니까 요거 더해주면은 2n은 6, n은 3이고 m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여기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뭐 나름 요런 거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자, 계산이 좀 복잡한 거지 그냥 판별식 문제예요. 자, 세 개의 2차 함수 fx, gx, h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hx-fx는 0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 거고 hx-gx는 0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은 각각의 값들은 n과 5가 된다. 그것은 아래 0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결과값만 쓸게요.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거니까 자, hx 빼기 fx는 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요. 요거를 판별식 써서 정리하면은 d1은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hx 빼기 gx는 3x 제곱 플러스 a-4x 그리고 플러스 b가 돼요. 요거를 판별식을 이렇게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b 플러스 16이 됩니다. 해서 n 자리에 올 번호는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5 자리에 올 번호는 1번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좀 위에 쓴 게 미스네요. 여기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자,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자, 괄호 2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fx랑 gx가 같아지 fx랑 hx가 같아지고
gx랑 hx가 서로 같아질 때 양쪽이 한 개의 해를 가지는 a, b의 값은 어떻게 되네요? 그러면 한 개의 해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둘 다 판별식 d도 1도 d2도 이게 0이 된다는 말이죠. 그쵸?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 b 값이 어떻게 되냐고 했으니까 요거는 연립방정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d1이 뭐였냐면은 d1은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b 플러스 16이었고 d2는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 플러스 16이었고 이게 는 0이고 는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요렇게 연립을 해보시면은 뺄게요. 여기 같은 게 있으니까 빼면은 a제곱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빼서 계산하니까 12a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0이에요. 그래서 a는 0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2b 플러스 16이 0이 되니까 b는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는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괄호 2번은 그렇고 자 그랬을 때 또한 요 그때의 이제 요것을 같아지는 x값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식은 우리 위에다 적어놨죠. 여기에 적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죠. 그럼 요거에다가 지금 D1이 0을 만족하는 상황인 거니까 A 자리에다가 0 집어넣고 Y는 3X제곱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2X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4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근을 하나만 가질 때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3으로 묶어내서 정리해주면은 얘는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 3이랑 1이 이렇게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요 hx랑 gx가 서로 같아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3x 제곱이 a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b 자리에 여기 집어넣으면 3분의 4죠. 그래서 얘도 3으로 묶고 완전제곱식을 기대해보면은 완전제곱식 꼴은 x-3분의 2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인데 자 괄호 3번에서 b는 3으로 한다. b는 3으로 할 거고 이때 모든 x에 대해서 중요하죠.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는 이걸 만족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을 동시에 가치는 이고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이것이 성립하게끔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지금 b는 값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자 D1에다가 지금 b에 3을 줬으니까 3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리고 D2는 a제곱 마이너스 8a에 여기도 마이너스 20이 돼요. 근데 우리 요거는 우리 아래다가 다시 써봅시다. D2는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작다. 자, 그랬을 때 요 위에 D1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D1이랑 D2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해내시면요. 그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6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얘는 이쁘게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10,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a가 10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공통범위를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자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6이 이렇게 생겨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이냐면은 여기는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들어가죠. 네, 뭐 판별식 쓰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얘도 뭐 딱히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 문제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마지막 단원이에요. 근데 이젠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한 70%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140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요 1400을 소인수 분해, 이것도 내가 이젠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요 1400을 일일이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2를 하면은 지금 70번을 나눠야 되는데, 그죠?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센스 있게 가자는 거야. 그러면은 1400은 14 곱하기 100이니까 14는 2 곱하기 7이잖아요. 100은 4 곱하기 2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면서 2, 3, 5, 2,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14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 있는 이 지수에 있는 거, 지수에 있는 거를 하나씩 더해서 곱했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됐고 얘는 24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괄호 3번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나름 아이디어 있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A, B는 1400의 약수로 1보다는 크고 A는 B보다도 작습니다. 자, 이랬을 때 A와 B가 서로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렐레이티브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둘은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이 둘은 서로소예요. 자, 그랬을 때 A, B는 곱해서 1400이 되는 그런 A, B의 개수가 몇 개가 되네요. 그러면은 A, B는 이제 약수예요. 약수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8의 약수 중에서 곱해서 8이 되는 게 뭐인가라고 보면은 얘가 이제 1, 2, 4,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8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약수들 중에서 짝꿍들이 있잖아요. 그런 짝꿍들을 선택하면은 그 둘을 곱한 게 1400이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얘를 1부터 1, 2, 4 이렇게 해가지고 1400까지 다 쓰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곱한다 한들 지금 여기에서도 2와 4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둘이 서로소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곱해서 1400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뭔가 서로소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 단순한 이야기긴 한데 요 1400을 소인수 분해를 하니까 2의 3승 곱하기 5의 2승 곱하기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나? 여기 있는 이 숫자, 여기 있는 이 숫자,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각자가 뭐예요? 서로소죠. 그쵸? 그러면은 이들을 잘 쪼개내면은 내가 케이스를 잘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해서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2의 3승.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가 이제 A가 작고 B가 크니까 하나는 요거, 그 다음에 하나는 5의 제곱 곱하기 7. 요거 생길 수 있을 거고 7.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의 제곱,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떼고 나머지 두 개, 하나 떼고 나머지 두 개, 하나 떼고 나머지 두 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2의 3승 곱하기 7. 그 다음에 7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총 3가지밖에 없어서 여기 개수는 3가지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B 빼기 A가 가장 큰 거는 어느 거냐라고 봤을 때 B 빼기 A가 지금 최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최대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게 가장 작고 요게 가장 클 때 최대가 돼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a가 가장 큰 게 얻는 건가 보면 이거죠, 이거. 이게 가장 크니까 a가 7이고 요거는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 8 곱하기 25 그러면은 2의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 얘는 200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은 200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괄호 4는 얘가 7이고 그다음 얘가 200일 때 그때의 방정식은 200x 빼기 7y는 1이죠. 자, 1번의 식을 y는으로 고치면은 원래 식이 이렇게 되진 않죠. y는 7분의 200x 빼기 1이 원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xy가 뭐 정수다 이런 말이 없나? 밑에서야 나오네요. 정수다, 양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 형태를 보고서는 요 200x를 최대한 7에 의해서 쪼개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생각을 못 하셔도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요 200을 최대한 7의 배수가 최대한 뭐 많이 올라가게끔 제일 높은, 그러니까 200이랑 가장 가까운 7의 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196이 가장 7의 배수 중에서 200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4x가 될 거고 빼기 1이 이렇게 될 거죠. 근데 196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210이 7의 배수죠. 그럼 거기서 7 빼면은 203, 그래서 또 7 빼면은 이제 19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나눠보시면 요 이제 7, 2, 14, 7, 8에 56이니까 28x가 되고 플러스 7분의 4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들이 28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7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따라서 방정식 1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이거 잊지 말고 양의 정수 xy에 대해서 x가 최소인 것은 요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정수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는 이미 정수니까 얘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가 정수가 되면 되는 거지. 너 녀석이. 그치? 그러면은 7분의 4x-1이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x도 가장 작은 정수여야 돼. 그럼 이 정수가 최소 가장 작은 정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정수값이 뭐인지 보면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7이 되면서 1이 되죠. 그러면은 y는 28 곱하기 2 더하기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57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될 거고, 뭐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요 1번 같이 이렇게 하는 요 형태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안 배우고도 충분히 우리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이거는 한번 욕심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자,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요거. 여기는 요거 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여기도 아래에 친절히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뭔 뜻이냐면은, 마름모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인 마름모 ABC에 있어서, ABC의 각이 30도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그림만 살짝 그려보고 가면은, 슈루룽. 잠깐만,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 이거 못 뒤집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이제 여기는 30도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C의 제곱이랑 BD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루트 2라는 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다 모든 변의 길이를 알아. 그리고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는
150도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BD랑 AC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니까 나 안 구할게요.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값 구하시면 여기 4,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 2, 3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께 지금 계산해줄 법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줘요? 계산해볼게요. 보시면 하나만 하면은 요 마주보고 있는 요거 보시면은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에 루트 2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1 해서 아니죠. 뭔 소리야? 루트 3이죠. 그래서 요거는 4가 되고 여기는 2 지워지니까 빼기 2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루트 코사인 150도는 요거 부호 반대니까 이거 더하게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성립하고 요거 이중분호로 풀어버리시면은, 저 이중분호도 배우긴 했어요. 4-2루트 3이면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여기 왼쪽이 더 큰 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3, 1, 여기도 3,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BD는 루트 4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부호만 다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조건을 계속 끌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여기가 30도고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건 계속 끌고 가는 전제 조건이고, 자, 뭐라 나와 있냐면은 마름모 ABCD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원을 그릴 거고, 꼭지점 A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R, 여기 길이가 R, 그 다음에 BD를 중심으로 하고 원의 반지름은 이런 녀석을 루트 2 마이너스 R이라고 되어 있을 때, 마주보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끼리는 접해도 좋지만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마주보고 있는 작은 원, 마주보고 있는 큰 원끼리는 서로 최대 만날 수 있는 게 접하는 거야. 그리고 뭐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루트 2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크게 이제 막 엄청 많이 떨어지지는 못할 거고 적당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지금 R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2 마이너스 R이죠. 그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마름모 ABC가 4개의 원과 공통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하면은 그 S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은 지금 총 넓이가 4개가 있죠. 4개.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우리 지금 보시면은 S를 구할 건데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이에요. 근데 1번이랑 3번이랑 같고 2번이랑 4번이랑 같으니까 적당히 2배를 해줘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을 때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는 150도라 그랬고, 부채꼴 공식보다는 그냥 각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지금 R이에요.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인데 여기서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360도분의 150도만큼 차지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2개예요. 2개. 1, 3이니까 2개. 더하기 저 큰 원은 파이 루트 2 마이너스 R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360도분의 30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얘도 2개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파이로 묶어내시고 식 이쁘게 정리한 걸 쓸게요. 식 이쁘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R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서 여기에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아래 범위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아래 범위는 선생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니까 4가지 정도라고 할까? 요 r은 길이다 보니까 항상 0보다 커요. 그죠? 그리고 루트 2r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첫 번째에서 나오는 범위는 r은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아요. 그쵸?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어려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도 잠깐 각도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다 지울게요. 자,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요 길이가 몇이고 요 길이가 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에요. 그죠? 여기가 r이고 여기도 r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구해놓은 AC의 길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AC의 길이가 몇이었냐면은 아까 구해놓은 게 잠깐 위로 올라가면은 AC의 길이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AC의 길이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는데 잘 봐봐. 지금 요 A라는 원과 요 C라는 원은 최대 움직여봤자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겹쳐질 수는 없고 최대 해봤자 접하는 거고 이제 점점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딱 접하는 순간이 A와 C가 접하는 순간이 딱 이 R이랑 루트 3 마이너스 1이 같아지는 순간일 거야. 그치? 그래야 이제 AC의 길이랑 이 R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 둘이 점점 벌어져. 점점 벌어지면서 누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틈이 생기잖아. 그럼 이 틈만큼 생기는 부분을 뭐 S는 아니고 뭐 T라고 할까? T라고 한다면 점점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R 플러스 T를 한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R을 한 것은 가장 컸을 때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있지만 그게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거다. 해서 여기서 R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럼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 B와 D의 사이도 마찬가지야. B, D의 길이는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루트 3 플러스 1은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이 루트 2 빼기 R이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니까 요 두 배의 루트 2 마이너스 R은 커봤자 루트 3 플러스 1이랑 같아질 수 있는 거고 얘가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랑 똑같이.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하면은 R은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값은 그러면 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은 루트 2보다 크냐 작냐를 뭐 살짝 고민해 보시면 안 커요. 안 커서 요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은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과 여기 있는 2, 3번의 공통범위를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2, 3번이 공통범위가 돼서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따라서 S는 R이 몇일 때 최소가 되고 그 값은 몇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요 R이 지금 무슨 방정식이냐면은 R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S에 대해서 2차 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시면요. 이렇게 플러스 18분의 5파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물론 범위 안에 6분의 루트 2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보시면 들어가고 이 녀석이 6이 되고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고 그랬을 때 값은 18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하적으로, 도형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뭐 크게 생각할 부분은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요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잘 확인해 보면서,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거는 두세 번 꼭 읽고, 그 옆에 빈 공간 많으니까 들으시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잠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개념 정리, 책 찾아보면서 개념 정리 꼭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업은